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거듭제곱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의 거듭제곱은 다음과 같다. 양수의 거듭제곱은 항상 양수이다. 그리고 음수의 거듭제곱은 지수가 짝수이면 양의 부호, 지수가 홀수이며 음의 부호로 나온다. 라고 했는데 얘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예제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수의 거듭제곱은 항상 양수이다. 먼저 양수로 한번 볼까요? 플러스 2에다가 두 번 곱해도 얼마죠?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4로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2를 세 번 곱하면요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8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얘 이름이 및, 그 다음에 얘 이름이 지수예요. 그쵸? 그래서 지수가 얘가 짝수이면, 다음같이 이렇게 짝수이면요, 그쵸? 양의 부호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를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2랑 2를 곱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얘가 홀수면요,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2를 3번 곱해서 얼마가 된다? 8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같은 예제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과 3을 두 번 곱한 거에 마이너스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한 거와 같다. 즉, 이 의미를 담고 있고요. 3을 두 번 곱한 거에 마이너스의 의미는 3을 두 번 곱한 후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숫자부터 곱하고 이 부호를 마지막에 우리가 붙인다. 그래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3을 우리가 3번 곱한 거에 마이너스, 이거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7이거든요.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2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3에 이렇게 세제곱은 어떻게 되죠? 3을 3번 곱한 다음에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를 붙이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7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붙일 때 이렇게 가로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엄청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됐으면 이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겠죠. 해볼까요?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홀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쓰고 3을 3번 곱한 27과 같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먼저 얘부터 보여야 됩니다. 앞에 있는 얘는 마지막에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10번 곱하면 1이죠. 이해됩니까? 짝수번 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요, 2를 5번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되고, 얘는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3번 홀수번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하고 4를 3번 곱하면 얼마죠? 64죠? 그래서 64분의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5분의 1을 두 번 곱하자. 그러면 플러스 25분의 4인데 거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8을 두 번 곱하면 64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세 번 곱하면, 그쵸? 2를 세 번 곱한 분모의 그 숫자니까 얼마다? 8분의 1이다. 곱하고, 근데 마이너스가 홀수번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8이 정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산을 정확하게 잘 할 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값을 A라고 했다. 그쵸? 근데 얘 봅시다. 우리가 가로가 항상 수학에서 생명이죠? 마이너스 1 있는데요. 얘를 11번 먼저 곱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됩니다. 플러스 1을 11번 곱해도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값은요, 마이너스 1을 4번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얘는 1이 될 거고, 1을 33번 곱해도 1이죠. 근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1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1을 27번 곱하면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6번 곱하면
1이 되죠. 그 앞에 근데 뭐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우리가 바뀌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1 빼기 1은 사라지고 여기 빼기 1과 빼기 1은 결론적으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가 돼서 계산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우리가 개념을 배워볼게요. 유리수에서 두 수의 합에 어떤 수를 곱한 것은 두 수의 각각의 어떤 수를 곱한 다음 더한 것과 그 결과가 같으며 이를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가로가 있으면 가로끼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A랑 곱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요? 이렇게 덧셈과 곱셈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그쵸? 여기서처럼 또 덧셈과 곱셈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졌을 땐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배 법칙. 분배가 뭐냐면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와 B를 곱한 거, 그쵸? 곱한 거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있죠? 더하기를 여기다 쓴 다음에 A랑 C를 곱한 거를 뒤에다 쓴다. 그럼 마찬가지로 A랑 C랑 곱한 거를 앞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B와 C를 곱한 거를 뒤에다 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곱셈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설명을 본 다음에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 예제 보면 다음같이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얘부터 계산하고 얘랑 곱해도 돼요. 근데 곱하기와 더하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랑 곱한 다음 더하기 쓰고 그쵸? 여기 더하기가 있으니까 쓰고 얘랑 곱해서 우리가 나온 거를 계산하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바로 계산을 해도 돼요. 분모가 우리가 통분을 해서 10이라고 쓰고 얘는 앞에 거는 5씩 곱하면 되는 거죠. 분모 분자에.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고 오른쪽 거는 2씩 우리가 곱해주니까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0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얘에다가 얘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 플러스 1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볼까요? 다음을 계산하여라. 바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12에다가 곱하기 100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분배 법칙에 의하여 마이너스 1200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2 이렇게 우리가 되므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212가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되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쓰고 101과 12를 곱해도 되죠?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나온다? 1210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얘도요. 선생님 빼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못하겠네요. 가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써도 됩니까? 4분의 5 쓰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 빼기 3분의 1 이렇게 쓰고 곱하기 24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얼마다?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주면 더하기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22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쵸?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얘를 계산하고 바로 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내용에서는 분배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니? 라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같이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요. 어떻게 해도 되죠? 공통인 게 눈에 보이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자? 16과 34를 더하고 어떻게 하자? 곱하기 마이너스 0.1을 하자. 맞습니까? 그래서 얘랑 곱한 거 앞에다 쓰고 더하기 얘랑 곱한 거를 뒤에다 쓰자. 그러면 얼마다? 50에다가 0.2를 곱하는데 마이너스 쓰고 얼마가 나옵니까? 우리가 10이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정답이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3을 그러고 쓰고 그 다음에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아니면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하면 좀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한 값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부터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라고 써도 되죠?
왜 이렇게 썼냐면 주어진 게 여기 a를 이용해서 표현한 식들이에요. 따라서 2 더하기 4가 되어 정답이 6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여기서 빼기 있다고 또 교환 법칙이나 뭐 결합 법칙, 다시 이렇게 빼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쓰자? a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b 쓰고 곱하기 c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니까 얘는 a 곱하기 c에다가 빼기 b 곱하기 c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한 값이라고 했는데 이 전체에 대한 값은 지금 얼마죠? 9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1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지워보고요. 따라서 a 곱하기 c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1이니까 플러스 11을 양변에 더해줘도 식의 변화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얼마가 된다? 9 더하기 11 하여 20이 된다. 그래서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거듭제곱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개의 별표 친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쵸?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요렇게 지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요 안에 이런 음수 있을 때가 특히나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차이점 얘기했죠? 이거 꼭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연산도 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뭘 배웠다? 분배 법칙에 대해서 배웠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분배 법칙은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성립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곱셈과 덧셈에 대한 성질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서 해결하자.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쭉 문제를 풀고 그와 관련돼서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2번 같은 거 할 때 여기가 덧셈으로 바꾸고 여기다가 뺄셈으로 이렇게 써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할 때 실수하지 말고 잘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